큰 영향을 미쳤던 울산 지역 노동계가 지지 후보 없이 이번 대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심 반기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노동계 표심몰이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한파가 계속되면서 화훼 농가와 양돈 농가가 난방비 부담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전력난의 대규모 정전 사태로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던 동원 묘원들이 달라진 장묘 문화와 경기 침체에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신규 매장은 거의 없고 관리비 징수율은 40%를 밑돌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국을 무대로 한 달 동안 아파트 26곳을 턴 전문절도단이 구속됐습니다. 특수 열쇠까지 달아놨지만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도 내진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모레 특별협의를 앞두고 파업 수율을 높이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울산 지역 학자들이 국내외에 암각화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암각화를 소재로 한 퍼즐 맞추기를 개발하고 소설도 집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선거 때마다 노동계 표심이 큰 영향을 미쳤던 울산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양대 노총 모두 지지 후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갈 곳 잃은 노동계의 표심을 어느 후보가 더 많이 흡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노동계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역대 선거와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공식적인 지지 후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 없이 치러지는 민주노총의 처음 맞이하는 선거입니다. 한국노총도 최근 대선 중립을 결정해 이번 대선은 양대 노총 모두 공식적인 지지 후보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노동계가 진보 진영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점을 감안할 때 노동계 지지 후보가 없는 선거 구도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산재병원 설립 등 노동계 공약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실천력이 강한 박근혜 후보에게 마음을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니스트와 연계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인 산재 모 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정의당 등 진보 진영이 결집된 만큼 노동계 표심이 문재인 후보로 쏠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친기업적 정책들이 노동계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며 노동계 표심몰이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정규직화함으로써 임기 동안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완주 여부도 노동계 표심을 좌우할 변수입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어느 후보가 울산 노동계의 표심을 붙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대선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울산에서도 후보 진영 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어제 심환구 전 시장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히자 민주통합당은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한 선택이라고 환영한 반면 새누리당은 울산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어제도 서로 유사한 공약이 많다며 공약 원조 논란을 벌였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울산 유권자는 88만 5,468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9대 총선보다 14,400여 명 늘어난 것입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투표소는 모두 269곳이며 15곳은 19대 총선 때와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화훼 농가와 양돈 농가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력난의 대규모 정전 사태로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의 한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안에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신비디움 수만 본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깥은 영하의 날씨지만 하우스 안은 평균 13도를 유지해야 돼 하루 종일 전기 히터를 돌려야 합니다. 문제는 전기요금 폭탄.
여름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보통 3, 40만 원 나옵니다. 근데 겨울에는 한 달 평균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전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외부 온도가 영하 6, 7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닥칠 경우 현재 전기 타로는 난방에 한계가 있어 추가로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 만큼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파가 계속돼 정전 사태까지 발생하면 농사는 아예 접어야 할 상황입니다. 양돈 농가도 한파가 두렵기는 마찬가지. 추위에 약한 새끼 돼지들은 26도를 유지해야 돼 본등을 24시간 켜놓다 보니 전기요금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지방층을 늘려서 추위를 견디려는 돼지들이 사료를 많이 먹어 사료값도 부담스럽습니다. 전기료가 농장에서 좀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오르고요. 사료 섭취량이 보통보다 20%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료비 부담이 한파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은 난방비와 사료값 부담에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군데군데 봉분이 사라진 울산공원 묘원의 모습입니다. 유골을 화장해 유지비가 싼 납골당으로 옮기면서 봉분을 없앤 건데요. 올 들어서는 무덤 관리비가 거치지 않는 등 공원 묘원까지 불경기의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남구 옥동의 울산공원묘원. 가지런히 늘어선 무덤들 사이로 곳곳에 맨 땅이 눈에 띕니다. 납골당으로 옮겨져 빈터만 남은 곳들입니다. 울산공원묘원 무덤의 납골당 이전은 한 해 평균 10여 기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80여 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윤달이 낀 다른 해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업계는 유례 없는 이전 붐을 올해 불어닥친 불경기의 여파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묘 문화가 바뀐 탓도 있지만 불경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개장할 때 비용이 조금 들지만은 그 이후는 전혀 안 들지요. 공원묘원은 무덤 관리비까지 제대로 거치지 않아 걱정입니다. 울산공원묘원의 올해 관리비 징수율은 40%가 채 안 됩니다. 지난해까진 못해도 50%는 넘었는데 올해 부쩍 줄어든 겁니다. 무덤 한 기에 연 2, 3만 원 하는 관리비를 못 내 강제 이전을 앞둔 무덤들도 허다합니다. 알겠다 그러고 깔아뭉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해도 연락 안 하고 안 내면 보내도 그냥 관리비도 안 내죠. 바뀌고 있는 장묘 문화에다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조상을 모시는 공원묘원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전국을 돌며 한 달 만에 아파트 26곳을 턴 전문 터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수 열쇠도 전문 터리범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자 3명이 차례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뒤 이들은 현금과 기금속 400만 원 상당을 훔쳐 아파트를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속칭 빠루를 옷 속에 감추고 들어가 현관문을 젖히는 방법으로 한 달 만에 전국의 아파트 26곳에서 1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세문이 많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니 얼마나 엉망진창 해놓고 마루에 여기에 다 어지러나서. CCTV를 피해 계단으로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뒤 내려오면서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했고 앞뒷집을 모두 털었습니다. 이들은 또 사람들이 집을 많이 비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디지털 번호키에다 특수 열쇠까지 달아놨지만 전문 터리범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고음이 울리지 않습니까? 건전지를 빨리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껴버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번호키 같은 경우가 제껴지면서 밖으로 튕겨버리게 된다고요, 문이. 그렇게 돼서 그거에 취약한 거고. 경찰은 아파트 17곳을 털어 구속됐다가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38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국보 280호 방구대 암각화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지역 학자들이 나섰습니다. 암각화를 소재로 소설을 쓰고 첨단 컴퓨터 그래픽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영남 기자입니다. 신석기인들이 태화강 상류에서 암벽에 조각을 하고 옹기를 만들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유니스트 교수와 학생들이 반구대 암각화를 무대로 신석기 시대 풍경을 재현한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그 조각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토기를 만들고 또 군락을 이루어서 이면우 교수팀은 국보 285호인 암각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상상화로 퍼즐 맞추기도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문화유산을 일반하게 재미있게 실감나게 다가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 기술. 울산대학교 구광열 교수는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장편 소설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6,000년 전인 BC 4,000년 태화강에서 고래를 잡던 부족의 아이가 바위에 암각화를 새긴다는 줄거리입니다. 알파스 20의 수상자로 남미에서 더 잘 알려진 구 교수는 4번째 소설 소재로 암각화를 선택해 내년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잉카 유적이나 아즈테카 운적 제가 뭐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가슴이 정말 와닿는 그런 유적은 처음 봤어요. 스토리텔링을 해서 뭔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유적 보존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암각화의 독창성을 부각하고 알리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이들의 열정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올겨울 들어 3번째 전력 수급 경보 관심이 발령된 가운데 울산의 전력 사용량도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신울산 전력소는 오늘 오전 9시 울산의 순간 최대 전력 보하량이 379만 6천 킬로와트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여름과 비슷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전력 사용량이 3, 4일 연속 늘어나고 있다며 오전 9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전열기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에 건설되는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도 이 시험을 거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민관 합동조사단은 신고리 3, 4호기의 소화수 펌프용 제어 패널에 내진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것이 확인돼 한수원에 검증품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품은 원전에 불이 날 경우 소화수 펌프를 작동시키는 것으로 내진 설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8월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에 술에 취해 벌어진 말다툼을 말리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윤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만큼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28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음식점에서 아는 여동생과 함께 자신을 20대라고 속인 19살 김모 양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 만취한 김 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것을 알고도 거부하지 않았고 유전자 검사에서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노조에 공동 잔업 거부를 제안하는 등 파업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4시간 부분 파업과 오는 14일 6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모레 교섭에서 회사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규직 노조에 잔업과 특근을 공동으로 거부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전원 정규직화라는 요구는 과도하며 비정규직 노조 파업은 불법인 만큼 특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울주군 온산읍의 선박 도장 공장에서 지붕 보수를 하던 39살 이모 씨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유족과 해당 공장이 보상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천막 보수업체와 계약을 맺은 회사 측이 안전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회피하며 합의를 미뤄서 일주일이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장은 발주 당시 안전사고 책임까지 포함한 계약을 맺어서 법적인 책임이 없고 유사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상한 선례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남구 무고동 서울산 KT 건물 4층 천장이 무너져 사무실 4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소방당국은 5층 옥상에 수도 밸브가 파열돼 물이 쏟아지면서 천장이 무너진 것 같다는 건물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구 용현공단 편백나무 숲에 편백까지 마른 병이 번져서 남구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 생명의 숲은 성암 근린공원 주차장과 인근 야산의 편백나무들이 편백까지 마른병에 걸려서 가지와 잎이 말라 젓갈색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원인 파악을 위해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마른 가지를 제거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울주군의 보상 문제로 이전이 연기된 언양초등학교가 주변 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언양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울주군이 지난 1월부터 학교 진입로 일부를 막고 언양읍선 복원 공사를 하는 바람에 통학 불편이 심해졌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보상 계획이 지연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울주군으로부터 기본 계획을 받아 당초보다 1년 늦은 2015년에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현대청운고가 3학년 1개반에 7명의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학교 측은 맞춤형 진학지도에 초점을 맞춘 3학년 3반은 내신 4등급 학생이 합격하는 등 모두 7명의 서울대 수시 모집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학교 전체로는 17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한반도에서 가장 빨리 일출을 볼 수 있는 장소는 울주군 간절곶으로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31분 29초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31일 저녁 9시부터 울산대공원 울산대종 앞에서 송년 제야 행사를 치르며 간절곶에서도 첫 일출을 전후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배우 이시영이 오늘 울산 경영정보고 체육관에서 열린 복싱 국가대표 선수 선발 1차전 여자 48kg급 결승에서 전남대표 박초롱에게 4대 10으로 판정패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시영은 경기 초반 우위를 점했지만 4라운드까지 지친 기세가 없이 저돌적으로 무섭게 파고드는 박초롱의 기습적인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해 판정패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말을 맞아 해양 플랜트 업체인 이영산업기계가 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9,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울산 시민대상 수상자회가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고 울산시 의사협회도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제2회 청백교육상에 박두식 중앙여고 교장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1972년 교직 생활을 시작한 박 교장은 교육청 장학관 재직 시절 대학 입시 자료를 만들고 화암고 교장 재임 때는 인성과 학력 증진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유니스트 대학생 2명이 태국 푸켓에서 열린 제13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산업공학과 경영시스템 학회에서 최우수 학생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학교 조민수 씨와 표수진 씨는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유가를 예측하는 선행 연구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9대 전교조 울산 지부장에 권종호 교사가 당선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울산 전교조를 이끌게 될 권종호 신임 지부장은 웃음이 넘치는 학교 공동체 복원과 교실 수업 혁신 등을 공약했습니다.